김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변했어요. 손녀가 내 이름이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 이대로 치매에 걸리는 건가요? 65세 박명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제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우리 뇌는 20대부터 매년 1%씩 죽어갑니다. 70대가 되면 뇌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뇌 연구를 해온 83세 김진우 의사입니다. 놀랍게도 박명수 씨는 6개월 후 손녀의 동요 10곡을 완벽하게 외워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놀랐죠. 그 비밀은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일상 루틴입니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들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그 모든 비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도 박명수 씨처럼 뇌 나이를 30살 이상 되돌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주변의 기억력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 루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요즘은 스마트폰부터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 이건 우리 뇌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우리 몸의 시계가 엉망이 됩니다. 밤에 잘 때 만들어야 하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하루 종일 몽롱한 느낌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폰 보고 나서 머리가 무거웠던 경험 있으시죠? 제가 83세까지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10번 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세어가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머리에 산소가 잘 공급되어 아침부터 정신이 맑아집니다.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는 처음에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런데 2주만 해보시더니 이거 정말 좋네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니까 신문도 더 잘 읽히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 다음은 간단한 마음 가다듬기입니다.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게 바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잠시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8주만 하면 머리가 젊어진다고 합니다. 진짜로요. 우리 동네 박명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명상, 그런 건 신임이나 하는 거지 라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2주 만에 김 선생님, 머릿속이 정말 맑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죠. 아침 루틴의 마지막은 머리에 좋은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 뇌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튼튼해져요. 특히 블루베리, 호두, 달걀은 머리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기름이 들어있어요. 우리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달걀에는 기억력을 좋게 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보약과 같아요.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호두 3알, 그리고 삶은 달걀 반 개만 먹어도 머리가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83세인데도 젊은 의사들과 토론할 때 절대 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 아침 식사예요.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겪으셨어요. 손녀 이름을 잊었던 그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요즘은 손녀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다 외워서 함께 부르고 있답니다.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는 기억력 대장이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혹시 블루베리가 너무 비싼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제철 과일도 좋습니다. 포도, 딸기, 자두 같은 보라색이나 빨간색 과일이면 충분해요. 비싼 것보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먹는 거랍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운동법입니다. 운동,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헬스장 가서 무거운 역기 들 필요 없습니다. 제가 83세 나이에 매일 하는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걷기예요. 그것도 하루에 20분만 걸으면 됩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걷기가 뇌에는 최고의 영양제입니다. 제 환자 중에 황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6세였는데 길을 자꾸 잃어버리셔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죠. 제가 매일 20분씩 걷기를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날씨 좋을 때나 가끔 할게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 할머니의 딸이 저를 찾아와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즘 달라지셨어요. 길도 잘 찾으시고 동네 슈퍼 가서 혼자 장도 봐오세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황 할머니가 TV 옆에 달력을 붙여놓고 매일 걷기 시간을 체크하셨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 앞 아파트 단지를 20분씩 걸었다고 합니다. 왜 걷기가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걸을 때 우리 발에서 펌프 역할을 해서 피가 온몸으로, 특히 머리로 잘 올라가게 돕습니다. 그러면 뇌가 신선한 피와 산소를 공급받아 활기를 되찾는 거예요. 게다가 걸을 때는 주변 풍경도 구경하게 되니까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아요. 저 나무가 새로 심어졌네. 이 길이 새로 포장됐구나 처럼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뇌 회로가 계속 새로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법 하나. 걸을 때 양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어보세요. 오른팔이 앞으로 나갈 때는 왼발이 나가고 왼팔이 앞으로 나갈 때는 오른발이 나가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동시에 자극을 받아 뇌 기능이 더욱 좋아집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루틴을 마친 후 집 근처 공원을 20분 정도 걷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새소리도 듣고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도 나누고 걷기가 끝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온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밖에 나가기 귀찮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방 3바퀴 돌기입니다. 식사 후에 방 안을 3바퀴만 돌아도 소화도 잘 되고 뇌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방향을 중간에 바꿔보세요. 처음엔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엔 반시계 방향으로요. 이렇게 하면 뇌가 새로운 방향에 적응하느라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 걷기 운동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김 선생님, 요즘 잠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예전에 자주 놓치던 TV 리모컨을 이제는 어디 뒀는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하루 20분. 그것도 그냥 걷기만 하면 됩니다. 우산 하나 챙겨서 비 오는 날에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근처 마트에서 걸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3번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뇌를 젊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명과 대화하시나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뇌의 최고의 운동입니다. 매일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70%나 낮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 오랜 환자 중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지내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외국에 살아서 연락도 자주 없었죠. 그러다 보니 말할 기회가 거의 없으셨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도 어눌해지고 생각도 느려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매일 세 사람과 대화하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처음엔 누구랑 대화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셨지만 저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슈퍼에 가서 계산할 때 요즘 사과가 맛있네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버스 탈 때 기사님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보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 달 뒤, 이 할아버지가 180도 달라지셨어요. 슈퍼에서 만난 또래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파트 경비원과는 매일 아침 5분씩 날씨 이야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심지어 근처 복지관 장기 동호회까지 가입하셨어요. 김 선생님, 말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머릿속에 생각도 많아지고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더 잘 이해돼요.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젊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생각하고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해요. 이 모든 과정이 뇌에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본 것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뭐예요?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가 뭐였어요? 처럼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도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5분씩 대화해보세요. 오늘 아침은 어땠어요? 내일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도 뇌에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 또 하나의 비법은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신문이나 책을 볼 때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뇌로 전달돼요. 일석삼조죠.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 병원에 오실 때마다 더 활기차 보였어요. 김 선생님, 요즘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해요.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이제는 인사하는 게 기다려져요. 덕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름도 5명이나 외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하루에 세 사람과 대화하기 어떨까요? 영상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비법은 뇌를 새롭게 하는 취미 활동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취미 갖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취미야? 그냥 TV나 봐 하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정말 큰 기회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취미는 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활동이 뇌를 젊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중에 최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평생 주부로 살아오셨는데 76세에 갑자기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고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최할머니에게 색칠하기 책을 선물했어요. 처음엔 내가 지금 애도 아니고 뭔 색칠이냐 하셨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푹 빠지셨답니다. 색칠하기는 손의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고 색의 조합을 생각해야 해서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최할머니의 손떨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게다가 색칠하기를 시작한 덕분에 복지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여러 사귀게 되셨죠. 김 선생님, 이제 손주들한테 편지도 쓰고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글씨가 예쁘대요. 내가 이 나이에 칭찬을 받을 줄 몰랐어요. 취미 활동이 뇌에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평생 써온 길만 다니면 뇌의 회로도 그대로 굳어버려요. 하지만 새로운 취미는 뇌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조언, 여러분이 평생 해보지 않은 활동을 선택하세요. 평생 독서를 즐겨 하셨다면 이번엔 그림 그리기를 시도해보세요. 항상 바느질을 하셨다면 이번엔 정원 가꾸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뇌가 가장 크게 자극받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종이접기. 색종이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에 쉬운 종이접기 영상이 많이 있어서 따라하기 좋습니다. 손가락을 세밀하게 움직이면서 뇌의 운동신경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간단한 악기 배우기. 리코더나 하모니카 같이 배우기 쉬운 악기로 시작해보세요. 음악을 연주하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박자를 맞추고 음을 기억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복합적인 활동이거든요. 셋째, 퍼즐 맞추기. 처음엔 100조각 정도의 쉬운 퍼즐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각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박명수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손주가 쓰던 작은 키보드를 가져와 피아노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도레미파 정도만 치다가 6개월 후에는 생일 축하합니다를 완곡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김 선생님, 피아노 치는 게 어려워서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10분씩만 연습했더니 지금은 손주 생일에 직접 연주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손주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새로운 취미를 한 가지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답니다. 5번째 비법은 뇌를 젊게 하는 숙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은 젊은 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잠을 잘 자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의 뇌 나이는 무려 10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그날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또 잠자는 동안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작업도 이루어져요. 마치 밤사이 청소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요. 제 오랜 환자 중 정 할아버지는 새벽 2시만 되면 꼭 깨서 그 후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침이면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셨죠. 그래서 저는 정 할아버지에게 제가 실천하는 숙면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하셨더니 이제는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거든요. 대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어보세요. 정 할아버지는 TV 안 보면 심심한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방법이 라디오 듣기였어요. 눈을 감고 라디오만 들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죠.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이제는 저녁 8시만 되면 자동으로 라디오를 켠답니다.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합니다. 휴일에도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셋째,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발 목욕을 해보세요.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저도 매일 밤 발 목욕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명수 할아버지는 수면 비법 중에서 발 목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셨어요. 김 선생님,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 그날 밤에 꿀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발 목욕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넷째, 잠들기 전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에 밀려와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이럴 때는 그 생각들을 작은 메모지에 간단히 적어보세요. 내일 병원 가기, 수도세 납부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뇌가 이건 적어놨으니 내일 처리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다섯째,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실내 온도는 1820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름에는 얇은 이불을 덮고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덮되 실내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정 할아버지는 이 5가지 수면 비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요. 전에는 아침부터 머리가 무거워서 신문도 제대로 못 읽었는데 요즘은 신문 한 면을 다 읽어도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숙면 비법을 실천해보세요. 하룻밤 좋은 잠이 여러분의 뇌를 10살 젊게 만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 기억나시나요? 아침 루틴, 걷기 운동, 적극적인 대화, 새로운 취미, 그리고 숙면 비결까지 이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3세 정순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자신의 증상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선생님, 제 머릿속이 점점 흐릿해져요. 사람 얼굴은 기억하는데 이름이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집 열쇠를 어디 뒀는지 매일 찾느라 1시간씩 허비합니다. 이대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정 할아버지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전화 통화가 전부였죠. 점점 집에만 계시다 보니 말할 기회도 줄고 운동량도 줄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그날 진료실에서 저는 정 할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셨죠. 6개월 후 정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제 진료실에 나타나셨습니다. 눈빛부터 달라졌어요. 활기가 넘치고 걸음걸이도 힘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하나하나 실천했더니 제 뇌가 되살아난 것 같아요. 정 할아버지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셨대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심호흡을 하고 5분간 명상을 했죠. 아침 식사로는 삶은 달걀 반쪽과 호두 몇 알, 그리고 제철 과일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3바퀴씩 걸으셨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즐거워지더랍니다. 걷다가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화 기회도 늘어났죠. 복지관에 가서 도예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흙을 만지며 도자기를 만드는 건 처음 해보는 일이었는데 손끝으로 흙의 감촉을 느끼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대요. 덕분에 복지관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요. 저녁엔 발 목욕을 하고 스마트폰 대신 라디오를 들으며 잠자리에 드셨답니다. 처음엔 잠이 잘 안 왔지만 2주 정도 지나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었대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요즘은 열쇠를 어디 뒀는지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 친구 10명의 이름을 모두 외웠죠. 손주들이 보내준 영어 동화책을 소리 내 읽으며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심지어 지난주엔 버스 노선을 외워서 혼자서 동대문 시장까지 다녀왔답니다. 제 머릿속 안개가 완전히 거친 느낌이에요. 정 할아버지의 사례는 마치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됩니다. 우리 뇌의 신경과 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이죠. 쉽게 말해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실천한 방법들은 모두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을 돕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활동들이었어요. 특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천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정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기억력 향상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의지입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그 열정이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는 100세가 넘어도 계속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하기, 하루에 20분 걷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또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3세 현역 의사 김진우가 여러분의 건강한 뇌, 젊은 뇌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